1시간 동안만큼은 이 S를 보는 시각으로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혹자는 이 그림을 보고 F가 보이고 S가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S가 보이죠.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시는 분들은 F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장 내일의 일, 일주일의 일, 한 달의 일이 보이다 보면 멀리를 못 내다봐요. 그래서 오늘 1시간만큼은 S를 바라보자.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나의 미래와 나의 건강을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렇게 시작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 그러니까 경제적 위치, 사회적 위치, 건강의 위치하고요. 또 이현우 사장은 유통업을 오래 했는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을까?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와 왜 또 그중에서도 수많은 회사 중에서도 유니시티를 선택했고 왜 꼭 지금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빠르게 한번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1시간 만에서 1시간째로 줄어들어서 조금 바삐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사장님, 이 단어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출산, 초고령화, 일자리, 복지, 환경, 민주주의 후퇴, 저성장, 경제 위기. 제가 가장 중점 두는 게 얘예요, 얘. 저성장과 경제 위기예요. 오랫동안 유통업을 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기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과 4년 전, 3년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PD를 달고 나서 수많은 분들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영업자들 빨리 관두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돈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국가예요. 제가 국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국가의 작은 기본이 가정이고 사장님들의 가정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10%, 15% 성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아마 은행에 1억, 2억씩 넣어놓고 100만 원, 150만 원에서 받아가는 시즌이 더 이상 없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 성장률 3에서 4%대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나중에는 3%가 뺀 나머지가 나의 자녀 가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가는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사장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돈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돈이던가요? 큰 돈 나눠주던가요? 사장님들 이번에 코로나 때 정말 많은 돈 부여받았었죠. 재난지원금이라고 받고요. 또 연세 드신 분은 노령연금이라고 받고요. 그 모든 돈들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 부스러기를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요. 큰 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빵 부스러기를 나눠줘요.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속돼야 되고 그 경제 지속되는 가운데서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누가 되살아난다? 기업이 살아나야 된다. 기업이 살아나야 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고도 성장한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좀 더 한 가지 포커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경제적인 관점을 입각을 해서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축사회라고 이걸 표명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제가 유니시티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신유통사업을 만났을 때가 2017년도예요. 그때부터 제가 저희 사업이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쇠퇴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걸 제가 왜 느꼈었냐면 모든 게 줄어들어요. 자동차만 봐도 자동차를 타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즉 소유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집을 사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TV, 냉장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인류가 맞닿은 최초의 위기예요. 우리는 다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팽창 사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늘어날 거고 도로도 늘어날 거고 외식도 잘 될 거고 옷도 신발도 TV도 냉장고도 계속해서 늘어날 사람이 늘어날 거야라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왜 줄어들까를 한번 오늘 고민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제는 줄어들기 하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살기 시작하면요. 각자 혼자 살기 시작하는 특징이 나타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1970년대 때 우리가 항상 산업전선에 뛰어들 때 우리 엄마, 아빠, 삼촌들이 각자 지방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공장에 일하러 나가셨었어요. 혼자서.
예를 제가 항상 들어주는 게 뭐냐면 재벌은 혼자 살까요? 모여 살까요? 모여 살아요. 가난할수록 혼자 살아요. 저 밖에 있는 저 수많은 원룸들을 누가 살까요? 혼자, 우리 대학생 애들 그냥 20살 먹으면 먼저 혼자 살고 싶어라 해요. 관선 받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나의 앞날의 미래를 불안해지면 혼자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도생하셔야 돼요. 이번 설날에 아마 혼자 보내신 분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이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수축사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나타날까요? 수축사회에서? 자영업의 구조정리가 된다고 제가 2017년도에 무진막지하게 외쳤었는데 이미 시작돼서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이 20%가 넘어갔었어요. 선진국의 비율은 10%예요. 이곳을 어떻게 구조정리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마침 코로나가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자영업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님. 회사원들은 어때요? 생산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빵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그 돈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돈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자고요. 그럼 기업을 살리기 위한 돈이에요. 제가 수축사회로 접어듭니다라고 했었을 때 누가 줄어들게 되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요? 돈을 쓰는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지갑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비층이 줄어들었냐면 58년 개띠, 59년 돼지띠.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요. 1000에서 150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던 두터운 인구층, 돈을 쓰는 인구층이 이제는 줄어들기 시작했어. 왜요? 그분들이 사회적 은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전부 다 나가셔야 돼요. 삼성에서도 나가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번에 대선 나왔을 때 경제공약이 그거예요. 뭐? 공무원을 구조정리하겠다. 이해되시나요? 회사원도 안 돼요. 자영업자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될 거냐고 한 번쯤 고민해보자고. 사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먼 미래가 불안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었어요. 내 산업이 내 매출이 급감하는 걸 보면서나 내가 그래도 산업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유통을 받아들이는데 큰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노동의 종말이란 말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이게 고용의 종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고용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노동과 직업의 경계가 사라져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직업은 분명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존속할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 이발사, 변호사 다 남아있을 거고 존속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직업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사장님은 생산자일까 소비자일까? 사장님 모두 다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해요.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이용자가 되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끝나고 나가는 저희 집 과정 중에 제가 통닭 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나가는 도중에 누군가 승객을 태워서 택시기사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저는 저의 핸드폰을 통해서 세무회계를 볼 수 있어요. 각 모든 직업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유통뿐만 아니라 그러면 의사도 경계가 사라졌어요. 내과, 외과 그거 없어요. 이제는 통섭의학, 기능의학 뿐만 아니에요. 모든 직업과 노동시장의 경계가 사라졌다고 사장님. 그걸 제가 주목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를 구매하러 온 고객들이 과연 자동차만 구매할까요? 아니요. 자동차를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그 타본 경험과 기억을 알림으로 인해서 소득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내가 먹어본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 아이템 하나가 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되어버렸다고요. 그것을 프로슈머 마케팅 현명한 소비자, 소비와 생산자, 공급자와 이용자, 주인과 손님이 구분 없이 이루어져요.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사장님, 방송국도 경계가 없어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KBS, MBC만 방송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1인 유튜버들이 생겨나죠. 저도 물건을 팔 수 있고 살 수 있고 제가 세계 회무사와 같은 세무 업무를 보고 제가 설계도 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유통도 그런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를 위협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일자리의 경계선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텔레마케터 회계에서 소비자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누구나 아무나 다 그 일자리, 그 업무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냐고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냐고, 사장님.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 노동력으로 벌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왜요? 대한민국은 고도의 성장하는 선진국에 진입한 3만 불 시대의 나라예요. 사업 소득 없어요. 자영업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요? 자영업의 비율이 줄어들어야 누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기업이 되살아나요. 자동차뿐만 그럴까요? 자동차 사업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을까요, 사장님? 제가 자동차 사업으로 좀 더 남들보다는 앞서가서 성공을 했었지만 자동차 산업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가가치 산업. 자동차 사업이 이제 누구로 넘어간다면요, 대기업으로 이미 넘어가 있죠. 사장님들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만 생각을 하지만 그 대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소자본 영업사는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자동차가 이제는 기업과 나라밖에 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어요. 자동차가 없어지면 사장님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거, 가장 먼저 지금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나아지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뭐예요? 생산의 과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부품의 개수가 2만 5천 개에서 1만 5천 개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부품 회사에 종소가 했던 노동력만 없어질까요? 아니요. 차를 움직이는데 전기 자동차가 없는데 주유소가 왜 필요해요? 주유소 없어져요, 사장님. 가만히 보세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등유 넣고 석유 넣고 휘발유 넣었던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주유소에 지금 뭐 들어오냐고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유소에 뭐가 들어오는지 가만히 보세요. 편의점이 들어와요. 편의점에 들어오면 그 편의점 안에는 누가 들어오는지 가만히 보세요. 택배가 들어오고요. 식당이 들어와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전기 충전소가 들어와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 누가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고 있죠. 소자본 편의점은 1억, 2억, 3억 들어서 편의점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을 보고 미국을 보세요. 편의점 전부 다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게 경계선 없이 식당, 은행, 택배, 충전소가 같이 합쳐지고 있어요.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했던 제가 이건 아닌가 보구나. 새로운 유통을 제가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에게 58년 개띠, 59년 돼지띠, 73년 소띠, 74년 범띠 사람들이 사회적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사장님들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사장님들이 받게 되는 돈 그다지 많은 돈인 것을 전 생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연금을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앞을 내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신유통 방식인 네트워크 유통을 이현호 사장은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어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강점이 많았어요. 기업을 평가하는 방정 중에 SWOT 방식이라고 있는데 그중에 강점이 네트워크 유통의 방식이 정말 많은데 강점은 다 필요 없어요. 부정적인 것, 즉 약점, 취약점을 보자는 얘기예요. 취약점을 가만히 봤더니 사장님도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나무 토막의 개수가 달라요. 그렇죠? 부분을 보면 살인자와 피해자가 다르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형평이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분명히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에 져요. 그건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어때요? 해는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움직여요. 기차를 타고 가시는 분도 귀향하시면 참 많을 텐데 기차 차창 받고 상도 지나고 나무도 지나가요.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차가 지나가죠. 저는 네트워크 유통이 사실과 진실, 즉 맥락적 사고를 가만히 들여봤더니 엄청나게 장점이 많은 유통이란 말입니다. 그 유통의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와, 제가 몰랐던 인더스트리들은 굉장한 큰 산업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이 5조 7천억 시장이에요. 그런데 5조 7천억 중에 35%만을 누가 가져가는데 내 주위에는 없더란 말입니다. 누군가는 가져가요. 그럼 누가 가져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30%씩 업계 성장률을 하는 다이렉트 셀링 방식, 신네트워크 유통. 어느 인더스트리 중에 이만한 30%씩 성장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바이오가 그럴까요? 전기차가 그럴까요? 수소가 그럴까요? 제가 봤었을 때 다이렉트 셀링 방식의 이 업계 성장률은요, 아마 타일 추종을 불허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안전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품목과 가격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품목은요, 농수산물 취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품이 안 돼요. 왜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3개월 이내는 반품할 수 있는 안전한 규제 장치를 해놨어요.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것이 있어요. 16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규제를 해놨어요. 왜요? 뼈아픈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의심스럽고 선입견과 편견에 시달렸던 그 많은 사건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안전한 규제 장치를 걸어놨다고요. 수당에 대한 규제도 35% 이상의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마켓 밖에 나가보면 너에게 400%를 줄게, 300%를 줄게, 코인 하나를 더 계좌를 하나 터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전부 다 네트워크 마케팅 신유통사업 아니다고요,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규제 장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공제조합의 가입 의무가 있어요. 공제조합을 여러분 가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은 안심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현호는요, 유통을 했고 조그만 매출을 올려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서 벗어나는 사업이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걸 따져봤어요. 사장님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받아보세요. 핸드폰의 서치란에 대법원에 들어가셔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들어가 보시면 이 얘기가 나와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하는 정확한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으셔야만 사장님들이 신유통 사업인 네트워크 유통이 사업 권유 거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액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 방문 판매는요.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판매예요. 판매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함으로써 이 행위를 반복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셔야 돼요? 판매하셔야 돼요. 저 자동차 판매했잖아요. 보험 판매했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판매하잖아. 이게 다 뭐예요? 판매업자예요.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7대3, 8대2 나눠 갖는 사업. 제가 영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해야 돼요. 세일즈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세일즈맨이에요. 판매 목적인지.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 권유 거래업자는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요?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나 지식의 정보를 안내 제공한다고 나와요. 사업자예요. 사장님들이라고요. 사장님들이 뭘 한다? 소득의 기회, 인컴의 찬스, 즉 내가 돈이 된다는 정보나 지식의 정보, 이 제품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건강해져. 그리고 내가 나의 노후와 내 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도구야라고 하는 것을 안내 제공, 즉 가이드해 준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사장님들에게 지금 강의한 얘기는요, 가이드해 주는 작업이에요. 그 가이드해 준 작업은 뭘 하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르죠? 판매를 목적으로 돈과 물건을 맞바꾸느냐, 아니면 그네들에게 지식 정보를 유통시키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판매와 마케팅의 차이점, 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거지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냥 엎드려서 깡통을 놓고 엎드려 있는 게 돈이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제주라도 뿌리고 바이올린이라도 켜는 게 더 동전을 많이 받을까요? 제주라도 뿌리고 바이올린도 켜는 행위, 그게 마케팅 활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펑크서비스나 배터리 서비스 받으시면 나오는 얘기 있죠. 네네, 고객님 서비스는 만족하셨는데 마케팅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오솔 라이프 C 플러스, 클리어 스타트 백, 에너지 하나 드리고 나서 여러 소비자들, 여러 사업자분들께 잘 먹었어, 찬물에 먹었어, 응가는 잘 누워, 어때, 잠은 잘 놨어. 이게 뭐다고요? 마케팅 활동이라고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들은 판매하지 말고 마케팅 하시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물건 파는 거 아닙니다. 소비가 기반으로 한 조직적 소비를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소비 패턴을 바꿔줌으로써 그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 즉 유통이 선진화된 회사는요. 가장 작은 자본, 그게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장님들 뭐라고 하냐면 수입을 올리고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뭐 이마트도 있고요. 롯데마트도 있고요. 뭐 LG샵도 있죠. 선진국에 나가보시면 전부 다 카탈로그나 홈쇼핑이나 그런 걸로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네들에게는 다이렉트 셀링 방식이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현호 사장이 이 앞으로 IT 시대에 접어진 대한민국, 가장 뛰어난 IT 시대에 뛰어든 대한민국 시장에서 네트워크 유통이라고는 신유통 사업이 앞으로는 대세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7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140군데의 네트워크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유니시티였냐고요.
왜 꼭 굳이 유니스트가 있을까요? 그걸 알아볼게요. 회사의 선택 기준 중에 하나는요, 안정성이에요. 그 안정성은 누가 선택해 주냐면요,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회사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10년 동안 뭘 보는 건데 10년 동안의 제품에 대한 검증이 끝나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성공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품의 가지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개발된 가지수. 아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하나 수류탄 하나만 가지고 싸우시겠어요? 수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첫 번째고요. 독창성.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특출한 아이템이 하나 가셔야 돼요.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요. 유니시티가 갖고 있는 정말 독창적인 아이템이 바이오스 라이프 C+였었어요. 그거는 제 체험담이기도 한데 고혈압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이오스 라이프 C+라고 식이섬유, 의료용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한 비타민 미네랄 전문 회사. 그게 제가 생각한 렉솔이었고 유니시티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확장성이에요. 얼마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이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타겟을 보자는 얘기예요. 타겟을. 그 강점 중에 유니시티의 강점 중에 하나가 굉장한 확장성을 갖고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 땅에 유니시티가 들어온 지는 2001년도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대학교 논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나라에, 그 국가에 네트워크 회사가 진출하는 데는요, 그 나라의 교육적 수준,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들어와요. 대한민국 땅에 1970년대 때, 60년대 유니시티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요? 이해되시나요? 거꾸로 지금 아프리카의 캄보디아나 그쪽에 에너지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도 창 던지고 사냥하는 나라에 가서 이 에너지를 먹으면 창이 잘 나가라고 하면서는 에너지가 통용될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대한민국 땅에 산업시대에 들어왔던 큰 A사, 그러죠. IMF 금융위기를 겪고 우리 여자 사장님들,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했을 때 굉장히 높이 펄썩였던 코스메틱 회사들, 화장품 회사들,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이미 선진국에 진입하고 사람들이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었을 때 들어온 유니시티란 네트워크 회사,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고 저는 본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저한테 차를 구매해 줬었던 58년기 때 59년 대지 때 대한민국의 베이브 부머 시대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 집, TV, 냉장고, 신발, 의류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저한테 자동차를 구매해줬고 보험을 들였던 그네들이 이제 어디에 돈을 쓴다? 건강에 돈을 쓴다. 줄어든 지갑의 소비의 지층을 늘렸던 것은 건강밖에 없더라. 그런데 수요가 많아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은 넓혀지는데 수요가 많아진 그 베이브붐 시대를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회사들, 공급자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큰 A사부터 프리마인까지 127번째에 있던 회사들까지 전부 다 건드린 건 뭐다? 건강이더라. 지금 바깥을 내다보세요. 제일 잘 나간다는 인모 회사도 전부 다 건강을 런칭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수요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땅에 머니를 거머쥐고 있는 현금성 자산, 부동성 자산, 땅의 자산, 토지의 자산, 노동의 자산, 예금성 자산을 다 거둬들이고 있는 그 베이브 부머 시대들이 돈을 쓰는 유일한 곳이 건강이란 얘기예요. 삶의 질이란 얘기예요. 아, 나도 이제는 그쪽으로 바꿔 타야 되는 것을 제가 4년 전에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선택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따진 것이 수익성이에요. 렉솔이라는 회사, 즉 유니시티라는 전신의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25,000개의 약국 체인을 보유하는 회사입니다. 정말 건강을 건드리는 회사는 다 있었지만 제가 특출나다가 보이는 점이 두 번째 픽처에 나와요. 50년대 때까지 정말 메이저급 회사였던 제약회사에서 출발했던 렉솔이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요. 할리도마이드 성분이든 독일에서 만든 판테르간이라는 제품을 먹은 인부들이 사지결도를 낳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서 그 회사가 깜짝 놀라요. 약이라는 게 인류의 번영과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덮기 위해서 정정긍긍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해결책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다? 동종요법의 천연의약품을 개발했어요. 부작용을 없애보자. 부작용을 없애보자. 라이노스 폴린 박사를 초대 연구소장으로 해서요. 동종의학의 천연의약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제가 유니시티를 컨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의학을 표방하는 회사는 없어요.
즉 분자 교정학의 아버지인 라이너스 폴린 박사를 필두로 해서 수많은 건강회사들이 내 몸의 건강은 분자의 안정성, 불안정성에 따라서 건강의 질병이 찾아오는데 영양제는 먹어야 돼. 건강의 힘은 먹어야 되는 시장까지는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종의학의 천연의약품의 아이템을 플러스시키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건강기능식품은 이제는 다 드셔야 되겠죠?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치유가 된다는 말을 믿기진 않죠? 여기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기회가 숨어 있다고요. 동종의학의 의약품, 동종요법, 호메오파스 메디스, 비슷한 신체 질병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낫게 하는 방법. 약과 같은 효능은 있으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방법. 이게 동종요법이라는 얘기예요. 동종요법의 사장님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혼도시켜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유니시티 제품이 타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많이 접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효과도 빠르고요. 신체 질병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종의학, 동종요법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슬픈 음악을 틀어놓죠. 왜 슬픈 음악을 틀었냐면요. 누군가 나의 가족이 돌아가셔서 정말 슬픈데 더 슬픈 음악을 틀어놓음으로 인해서 나의 슬픔이 경감이 돼요. 그렇죠. 이게 동종요법의 하나의 예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김장철에 양파 파를 물고 양파 파를 쓰면 눈물, 콧물이 들 나는 이유예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 조아민 사장님이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 뜨거운 게 가슴이 아팠겠죠. 정말 뼈저리게 가슴이 아팠을 텐데 조아민 사장님 그 가슴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의 아픈 가슴을 달래기 위해서 경쾌한 음악을 듣지는 않아요. 더 슬픈 멜로디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슬픔을 경감시킨다고. 이게 동종의학의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 뭐라고 불러요? 신체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시켜. 이것을 사장님들이 뭐라고 불러요? 호전 반응이라 부르면서나 열심히 케어를 하고 다니시죠. 사장님들이 전달하고 있는 소비자, 파트너분들은요, 사장님들에게 고마워하셔야 돼요. 정말 프리미엄급으로 토탈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그 시장이 프리미엄급으로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다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요. 사람과 사람 간에 할 수 있는 토탈 케어 서비스로 흘러가요. 그 시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동종의학품 시장은요, 이미나 선진국에서 만연화되어 있어요. 의료 민영화를 앞둔 대한민국 시장도 이 시장으로 갈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 수없이 일반 의약품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의료보험은 이미 재정의 적자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기회는 앞으로를 보는 겁니다. 사장님 뒤를 보는 거 아니에요. 기회는 앞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유통시장이 변해갈 것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직업도 구분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유통도 구분이 없어져요. 도매, 소매, 총판 다 사라집니다. 직업도 경계 구분이 없어요. 제가 택시기사도 할 수 있고 회계사도 할 수 있어요. 의학시장도 이제 그런 시장으로 가요. 내과, 외과, 성형외과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통합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통섭의학, 기능의학이라 그래요. 영양제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케어하는 시장으로 와 있어요. 이게 이미 아이템을 부여받은 기능의학 시장인 거예요. 서울에 가면 많고요. 이미 지방, 부산, 대구에도 많이 펼쳐져 있어요. 그 시장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는요. 전문화된 직종이에요. 제가 바라보는 네트워크 시장은요. 전문화된 시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골드 칼라 사람들이 대거 진입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그것은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체계가 그래요. 조직적으로 가요. 자, 그런 렉솔이라고 하는 유니시트라고 하는 회사가 의사 약사만 공급됐다가 미국에 굉장히 큰 경제 위기가 왔던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2000년도예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야 이제 좀 네트워크 회사들아 밖에 해외를 좀 나가봐. 그때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어요. 2001년도에 그래서 NET와 합병을 해서 유니시트 사명이 변경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 손에 쥐어진 거예요. 의사 약사에게만 공급되었다가 일반 유통을 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15년 전, 20년 전이란 얘기죠. 유니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얘기는요. 제품 하나 그리고 음료 하나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모든 회사는요. 뭐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5스텝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이 가치를 통해서 사람의 건강의 가치를 영위하고 실천해요. 에너지 하나만 먹는다고 건강하다 보지 않는 거고요. 클리어 스타트 하나 먹는다고 건강하다 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수분이라는 거예요. 이 수분은요, 인간의 근본적인 태생의 H2O 수소와 산소의 결합체, 물이란 얘기죠. 어느 분이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전에. 나무를 옮겨 심어도, 꽃을 옮겨 심어도 물을 줘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청소해도, 화장실을 청소해도 물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양수에서 태어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을 안 먹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 많이 드셔주시라고요. 고혈압에 계신 분들 첫 번째가 저 물이었었어요. 제가 고혈압 환자였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저 물 대신 먹었던 게 콜라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콜라를 참 많이 먹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눈밑도 많이 떨렸었고 잠도 못 잤었고, 그런데 물을 바꿔주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거. 그래서 수분이 하는 일은 이거예요. 노폐물을 희석 배출하고 영양분 운반 흡수합니다. 또한 사지 말단까지 나의 영양분과 체온 조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참 운동은 할 말이 많은 건데 제가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1시간 동안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끝내는 게 구정을 앞에 둔 사장님들을 위한 저만의 배려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어떤 분이 운동을 정말 과격하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과격했는데, 그런 운동보다는요, 평생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의 운동, 그것도 유산소 운동. 물론 여기에 계신 당이 계신 분들은요,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문장이 가능할 정도의 운동. 그게 보통 골프를 많이들 예를 드시는데요. 저는 태권도와 태견을 예로 들어요. 태권도는 무산소 운동이고요. 유산소 운동은 태견이에요. 그래서 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제품이 나와요. 클린즈. 이곳은 노벨상을 20개, 30개 줘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의 제품인데요. 제가 유니스티가 참 대단하다, 렉소리라는 회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식이섬유라는 의무 영양소가 이미 100여 년 전에 그 렉소리라는 회사에서 우리의 먹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아요. 현대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 농산물을 먹고 아무리 좋은 달걀을 먹어도요, 대기업의 식품을 안 먹을 수는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즉, 먹거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빼내는 거, 아웃풋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거기 아웃풋에 해당되는 게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95년도에 렉솔 코리아를 두었을 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서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니스티냐 뉴스키냐 아메냐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유니스티를 정의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의료용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한 비타민, 미네랄 전문 회사. 어떤 식이섬유요? 의료용 식이섬유. 의료용 식이섬유라고요. 의료용 식이섬유를 기반으로 한 비타민, 미네랄 전문 회사예요. 클리어 스타트팩이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요. 얘를 통해서 내 몸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걸 제거하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의 피, 장, 그다음에 나의 항상성을 발돋움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자연 치유력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들이죠. 뭐 소변, 대변, 땀, 눈곱, 뭐 하다못해 여성분들의 생리, 콧물, 눈물 전부 다 바깥으로 배출하는 작업들이에요. 이걸만 하더라도 내 몸은 항상성의 원리로 해서 건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7, 80%는. 그게 클리어 스타트 팩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해독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클리어 스타트 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노벨상을, 야, 이거는 10개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큰 제품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요, 그 해독이 끝나고 나면 기초 영양이에요. 기초 영양은 내가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꼭 한 가지만 먹어야 된다면, 남자라면 남자, 여자라면 여자 먹어야 할 제품이 포뮬러 제품이라고 해서 몇 명 지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코헬스팩을 추천해드려요. 특허받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PDR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제품이기도 해요. 코헬스팩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주는 셀스, 그게 사업자의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타겟 영양이에요. 유니스티라는 곳이 렉솔이라는 제약회사가 전신이기 때문에요, 머리부터 발까지 특화화되어 있어요. 그 특화화된 제품군들이 정말로 세밀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골라 드실 수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저의 유전적인 요인,
특히 환경적인 요인, 직업적인 요인에 따라 제가 골라 먹을 수 있는 제품군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꾸준히 골라 드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수많은 제품들이 어느 회사든지 다 좋다 그래요. 현대 사회를 무슨 중심 사회냐면요.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근거를 대셔야 돼요. 근거 중심의 의학이 현대의학이에요. 내과, 외과 수많은 의사들이 약을 처방을 할 때요. 먹어보고 처방하지 않아요. 그 근거를 대라 그래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PDR이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책상 편량을 보고 바라보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인데요. 이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기에 올리려고 굉장히 유니시티 인터넷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좋은 무기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PDR은 그래요. 미국 내 약사들이나 의사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제품은요. 굳이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군이라고 생각하는 유니시티 제품이 20여 가지가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천연의약품군으로만 12페이지 정도가. 그러면 PDR은요. 유니시티 사업자 사장님들에게는요. 굉장한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경제지, 과학지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고요. 서스터 콜라, 커셔 마크, 할랄 마크까지 다 받아있어요. 이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셔야 돼요. 그래서라도 저희 제품으로 받아놓은 거예요. 자, 통합을 해서 서머리 해드리다 보면 유니시티 제품군은요. 제조 배합의 기술이 뛰어나 있어요. 복과 약의 차이점은 함량의 차이점이죠. 냉각 추출 공법, 30나노 공법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자를 다 있습니다. 특히나 PDR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장님. 누구나 아무나 다 글로벌한 기준으로 보자고요. 대한민국 땅에서만 좋으면 뭐예요? 20년, 30년 뒤져 있는데 전 세계 기준으로 보자. 오메가뿐만 아니라 유니시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품을 전 세계 기준으로 보자고요. 대한민국 전주 땅에, 대한민국 서울 땅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전 세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기준책이 PDR이라는 얘기예요. 더 제가 급격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유니시티 사업자 사장님들은요. 고품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업의 큰 아이템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비타민C, 칼슘, 오메가를 두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아닌데 여러분의 응아를 묻고 소변을 묻고 잠자리를 물어줍니까?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나의 건강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대한민국 땅에 나와 있는 130여 가지 네트워크 회사에 가보세요. 가보셔서 보세요. 비타민C, 칼슘, 오메가 하나 처방하고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안 물어봐요. 여러분의 일상을 안 물어봐요. 그런데 유니시티 사업자 사장님들 물어봐요. 그래서 사장님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합법화되게 돈 얘기해 봅시다. 앞으로의 자본은요, 내가 노동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분 돈이 자본이 아니에요. 사장님을 생각하는 멤버의 자본인데 그 멤버의 자본이 그냥 사람들의 많은 그 자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그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본이 진짜 자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코로나 전국 때 주식이 문화가 되고 토지, 노동, 자본, 부동산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뭐가? 투자는 문화가 됐다고요. 예전에는 주식 부동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왜냐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투자는 문화가 돼서 시대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네트워크는 이제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소비 투자는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바라보지 않아도 인식하지 않아도 집안에 무조건 네트워크 아이템을 하나 두 개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소비하는 시대에 네트워크가 끌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더라도 네트워크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그래요. 플랫폼 기업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게 디지털 유통시장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니시티 보상은 뭐가 다르다? 1차, 2차, 3차 수정으로 나눠져 있고요. 20%, 40%, 15% 보상표로 나눠 있어요. 이것을 들으시면 초기 사장님들이 이해가 좀 덜 할 텐데요. 그냥 잊고 지나가시면 돼요. 초기 사업자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아까 창업수당 20%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급이 존재를 하고요. 소비자로만 형성이 되어도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어요. 한 그룹만 활성화되어도 고수익이 창출하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0만 원 선은요. 디렉터 직급만 가도 받을 수 있는 직급이에요. 디렉터.
200만 원은요, 저희 회사에서 우리 격리가 받는 봉급이 220이에요. 걔는 그분은 9시부터 5시까지 앉아 있으셔야 돼요. 12시, 1시간 점심시간 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은요, 200만 원 벌려면요, 신차는 3대 정도, 중고차는 4대에서 5대 정도를 가리면 달마다, 날이면 날마다 팔으셔야 돼요. 수입이 매년 1일부터 31일까지 말일에서 0으로 꺾여서 다시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요. 영업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똑같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해서 나는 사업을 했지만 매달 0부터 다시 시작. 매달길 꺾어요. 목적지에 다다르면 30일에 도달하면 다시 0부터 시작. 0부터 시작. 아, 열심히 안 살았나 봐. 나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돌려도 다시 0부터 시작. 전 이게 싫었다고요. 아, 이게 뭐지? 신유통 방식 네트워크 유통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달기를 꺾지 않아요. 매달기가 목적지에 도달한 순간부터 다시 그 매달기가 시작점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올라가대로 좋다. 언제까지 우상향만 하면 언젠가는 임계치가 도달하며 확장한다는 그 개념의 법칙을 알기 시작하면 우와 대단하다. 기하급수적인 나의 임금이 수당이 올라가는 방법을 인지하기만 하면 아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앞으로의 자산이 되는 시장을 인지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셔야 되냐고요. 사장님 아까 얘기했어요. 노동할 데 없습니다. 가기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옮겨오는 시장이 수요가 많다고요. 586, 59년 돼지띠들이. 그 수요가 많은데 공급도 많아요. 건강을 다루는 회사들도 많다고요. 그중에서 유니시티를 선택했던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동종의학의 천연의료법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급 토탈케어 서비스는 내가 선택을 했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해야 되냐고요. 지금은 건강중심 사회로 모든 사회가 옮겨가고 있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경계선이 사라졌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건강. 책 만들어도 담배 만들어도 자동차 만들어도 보험 팔아도 건강. 왜요? 수요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 지금 TV 틀면 다 뭐 나와요? 건강. 다 골프 쳐요. 왜요? 58년 개띠 59년 제대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골프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자아 실현에서 아이들과 캠핑 가요. 캠핑 문화가 다 가요. 경계치가 사라졌어요, 사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경계치. 내가 나의 여유 생활을 즐기는 경계치도 사라졌다고요.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버는 시대 사라졌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가지 집중해서 한우물로 팔 거야. 그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들 얘기예요. 한우물로 파서 열심히 살자. 그거 아니에요. N잡 시대가 정확해요. 정말 똑똑해요. MZ 세대들. 이제는 나의 건강도 신체, 정신, 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정확히 보시자는 얘기예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눈여겨보면 내가 어느 회사를 초이스해야겠다. 이왕 네트워크 회사는 해야 되는 거라면 어느 회사를 선택했다는 게 눈에 띄죠. 모든 회사는 요 단계에 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엄연히 달라요. 건강기능식품군을 먹으면 내 몸에 도움은 돼. 하지만 나의 병이 케어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것 같아 라는 것이 상식이에요. 근데 정보는 어때요?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시장에 와 있다고요. 그 시장에 어떤 회사가 와 있는지 잡는 것은 사장님의 몫이다고요. 어떤 것이 이게 상식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는 내 뒤로 들어와요. 앞으로는 안 보여요, 사장님. 왜? 돈 내고 들어야 돼요. 책 속에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지식정보 유통이라 그래요. 이 픽처가 굉장히 많은 사업자 사장님들이 이 픽처를 많이 놔요. 해석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요. 1000에서 1500만 명, 지금 1000만 명 정도가 네트워크 유통을 해요. 사업자군, 소비자군. 이 2% 시장에 10% 시장, 아니 작게는 5% 시장까지 새로 오신 분들이 담길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뭐냐면요. 건강기능식품군이 영양제로 끝나지 않고 동종의학의 천연치유제 시장을 알고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보다는요. 타 회사에서 넘어오실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5천만 인구 중에 1000에서 1500만 명은요.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남녀분들 중에 만 19세부터 2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 됩니다. 군인 안 됩니다. 대학생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규제가 앞으로 풀리셔야 돼요. 수당도 풀리시고 되고 규제도 풀릴 거예요. 왜? 선진국처럼. 왜 그럴까요? 참 일할 데 없다니까요, 사장님. 대한민국 사업은 일할 데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사장님들 돈 나눠주는 거예요. 복지국가라는 명명하에. 열심히 쓰세요? 아니요.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소비가 진작돼야 기업이 살아나니까. 그런데 다이렉트 셀링과 유통의 방식의 탈출구를 열어주고 이쪽으로 방향을 유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수많은 논문 속에 나와 있어요. 경기가 나빠진 경제 위기가 오면 다이렉트 셀링 시장은 커져요. 코로나 시장에 다이렉트 셀링 엄청나게 커졌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 뭐예요? 일자리 잃었죠? 가장 많은 일자리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단순 노무자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시장 일자리는 막 높여놨대요. 어떤 일자리에서 라이더들, 배달 서비스 이용들, 요양보호사들 150에 200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어났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렉트 셀링 방식을 엔잡시대 하나의 아이템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커지는 거예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규제를 풀으셔야 되겠죠. 100% 풀려요. 왜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컴플레인하기 시작했거든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들이 열심히 데모하고 시위하잖아요. 나 일자리 주세요. 나 배불려 주세요. 이게 혁명이고 이게 농민혁명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정보 전달 교육 후원 양성 사업이에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조직 유통망을 이끌어가는 산업 유통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처음에 제가 회사의 선택 기준 중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안정성 중에 어느 근속 연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에 지나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시스템이 정착이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줌, 1박 2일, PMC 세너 펑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착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시스템을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시스템은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은 침대가 아니고요. 시스템이 과학이에요. 따라하시면 돼요. 인간은 따라하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따라하는 것이 본능화되어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하고 부모를 따라하고 누구나 따라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따라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회화되고 교육화됨으로써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시스템은 그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게 하셔야 돼요. 즉 우리는 누굴 따라해야 돼요? 스폰서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따라하다 보면 내 시간과 건강과 돈을 세이브시켜주는 게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좀 따라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스폰서를. 스폰서가 책임지면 책임지시고요. 복용하시면 복용하시고요. 공부하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시간표 따라했잖아요. 국어, 수학, 중학교, 고등학교 또 그렇죠. 여러분의 멘토를 따라하고 계시죠.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정말 빠르게 달려왔는데 자 10분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자동차 유통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는 이유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에요. 사장님 노동과 자본은 필요 없어도 돼요. 토지도 필요 없어요. 이제 바뀌으셔야 돼.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아니에요. 누가 땅이 필요해요. 자본이 왜 필요해요? 내 입에 넣는 건데 소비 문화를 투자하시라고요. 이게 네트워크의 문화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땅이 네트워크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이현호 사장이 우리 서윤걸 스폰서님을 복제해서 내가 여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제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관계주의예요. 자, 사장님들께 여쭙게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해 보이나요? 이주연 사장님, 같이 웃는 게 행복해 보이시죠? 그렇죠? 내가 행복하려면 주위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이해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이래요. 두 번째, 이 풍선은 왜 날아갔을까 상상해 봅시다. 임선화 사장님 상상해 볼게요. 이 풍선은 누군가 줄을 놓쳤거나 바람이 불었거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 풍선이 날아간 결과를 바깥의 원인을 둬요. 다시 한번 내가 행복해진 이유는 바깥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요. 풍선이 날아간 이유도 바깥의 요인을 둬요. 바람이 빠져서라고 생각하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호랑이 원숭이 바나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묶어보세요라고 하면 호랑이와 원숭이로 묶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1%도 안 돼요. 다 원숭이와 바나나로 묶어요. 왜요? 왜?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관계성에 의해서 나의 행복이
결정지어져요. 외부의 관계에 의해서 풍선이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관계 때문에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누나고 동생이고 형제 자매예요. 어느 향후의 총무 동무예요. 그래서 성공해요. 그래서 유니시티 제품의 탁월성과 독창성을 알면 누나, 동생, 형제 자매에게 알려요. 알리면 어때요? 안 먹어주면 서운해고 이를 안 물어요. 네가 안 먹어줬어? 그런데 먹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나랑 관련돼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관심 가져주고 같이 동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 때문에 성공해요. 이게 관계주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보세요. 원숭이하고 바나나의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사장님. 이 관계적 사고 때문에 대한민국 네트워크는 무조건 성공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한국당은요, 한민족이에요.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민족은 한민족이라니까, 사장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누라도 공유해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내 차가 아니에요. 우리 차지. 집도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우리라는 문화에 굉장히 가까워요.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무조건 성공해요. 대한민국. 그래서 전 세계 네트워크 성지가 어디다? 대한민국 땅이에요. 모든 회사가 대한민국에 테스팅해봐요. 어떤 하찮은 아이템을 갖고 와서도 코스메틱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두 번째는요, 사장님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보다 IQ가 120이면 전 세계 제일 높아요. 대한민국 땅은 굉장한 IT 문화를 갖고 있죠. 손가락의 민감도가 엄청납니다, 사장님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성실해요, 사장님들은.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만 유니시티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러는데. 저희 서인그 스폰서님 그러고요. 박미주 스폰서님 그래요. 다른 나라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네트워크 문화는 내 소비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투자로서 보는 거지, 우리처럼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이 제품은 맛있어, 누구를 사,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공한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집안에 있는 가훈이 뭐예요? 근면 성실하게 살자. 근면 성실함의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술도 엄청나게 근면 성실하게 먹다 보니 불타는 금요일이 나오는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이. 아이들이 근면 성실하게 놀지 않아서 재밌게 안 논다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노는 것조차도. 사장님, 진짜 그래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버리면 근면 성실하게 해요. 우리의 민족성. 그래서 네트워크 성공해요, 사장님. 진짜요. 누가 1년, 2년, 3년 만에 이 네트워크가 억대 연봉, 2억 연봉, 20년 일하고도 공부하고도 사장님 억대 연봉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10년을 해서 억대 연봉 되면 어때요? 사장님 20년 공부하고도 억대 연봉 안 되는 회사에 취직했었는데,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특히 여성 사업자 다니는데 보세요. 엄청나게 교육 수준이 높아요. 전 세계에서 여성 사업자 사장님들이요, 가장 인텔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사장님. 네트워크 유통은요, 오래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세요. 존버 하셔야 돼요, 존버. 졸버라고 바꿀게요, 졸버. 졸라 꾸준히 버티세요. 열심히 하시면서, 근면 성실하게. 유통은 그래요. 그래서 10년 하시면 전문가예요. 박미수 스폰서님 보세요. 10년 하니까 엄청난 전문가 되셨잖아요. 프로페셔널 하시잖아요. 20년 하시면 돼요. 나 살릴 오래 남았거든요. 제가 이제 겨우 50인데, 이제 아니 50 안 됐어요. 49이에요. 50년 더 살 건데, 제가 30년만 해봐요. 대박이지. 그냥 꾸준히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네트워크 유통 제품 유니스트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 성공에 있어요. 우리 딸내미예요, 여사님. 뒷모습만 보여줘서 죄송해요. 정말 소중한 딸내미이기 때문에 안 소중한 딸내미가 없겠지만, 이 아이를 정말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런데 유니시티를 시작하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 내가 자랑스러워지면 우리 아이도 자랑스러운 아빠를 보고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자라나겠구나. 이게 교육이구나라는 것을 유니시티를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니까 저희 딸내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내가 창피해. 왜 앞모습은 안 보여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모습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개도 자기 자식에게는 똑바로 걸어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물며 유니시티 사업자들 보세요. 자제분들에게, 제 2세에게 유니시티를 권장해요. 탁글만큼이라도 하나라도
하나라도 비밀스러운 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러지 못해요, 자식들한테는. 그런데 우리 딸 이름이 예린이거든요. 예린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13년 후 예비사업자 이예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딸내미에게 분명히 시킬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만약 저는 분명히 네트워크는 전문화된 직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문화된 직종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100% 네트워커.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 그중에 아이템 유니시티. 자, 시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오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서머리 해봅시다. 서머리. 자, 우리는 오래 살아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소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과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도 불안하고 신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돈 벌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자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게 돈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도구를 선택한다면 네트워크 유통이라고 신유통사업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알아보시라고요.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문화예요. 시대적인 조류란 말입니다. 그중에 많은 수요층을 갖고 있고 많은 공급층이 있는 건강 중심을 전문으로 한 동종의학의 천연품을 아이템을 이제 막 시작한 유니스타라는 회사에 주의 집중해 보세요. 유니스타라는 회사가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족의 건강을, 그리고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이 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유니스타를 선택했습니다. 2021년 다 갔어요, 사장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싶었어요. 저는 갑인년생이거든요. 호랑이띠거든요. 내년은 이미 저도 호랑이 해죠? 아마 내년은 저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